저희가 5화에 방도업이라는 강남구 사업에 지원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업 지원하면서 참고했던 통계 자료들이 있잖아요. 읽어보니까 이게 오늘 주제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강남구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고현님이 강남구 1인 가구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역삼동과 논현동에 4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고현님이 역삼동 거주자잖아요. 혹시 뭐 주위에 이웃들이 거의 다 1인 가구인가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피스텔 되게 많잖아요. 그 오피스텔은 다 혼자 1인 살만한. 그렇고 뭐 집 근처에도 고시원, 고시텔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맞아, 그런 거 진짜 엄청 많잖아요. 이 일대에 그 방배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역삼, 성능 이쪽까지 그런 주거 형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오피스텔도 많고 요새는 신축이라고 치는 건물들은 다 원룸으로 많이 맞아. 쪼개잖아요. 그래서 맞아. 아마 다 1인 가구 되게 많지 않을까. 연령대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안타깝고 슬펐던 게 여기 결론에 이 자료 결론에 슬퍼. 왜냐면은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만족도라는 게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지역 단위 네트워크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돕는 등 그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낮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한 통계를 받았는데 39.1%가 아프거나 응급 상황 시, 아니면 뭐 두 번째 28.5%가 식사 해결, 이런 것들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1인 가구 입장에서는 거주에서, 그러니까 혼자 살 때 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함도 확실히 더 많으니까. 맞아. 질병은 좀 있어요. 저는 제일 가까운 가족이 1시간 정도 거리에 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쓰러져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뭐 수술을 한다거나 하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서. 네, 완전 응급이면 그냥 수술 들어가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와야 하지? 된다고 듣긴 했어요. 맞아.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그냥 아예 뭘 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 거예요. 막 어떻게 보면 난 되게 열심히 살려 하는데 되게 생각지도 못한 걸로 아예 그게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난 살고 싶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위급 상황일 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오토바이 탔던 친구랑 좀 얘기를 하다가 들은 건데, 보통 그런 이제 사이트에서 무슨 갤러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게시판 나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보통 침묵하면 안 된대요. 오토바이 갤러리에서는 다들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토바이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서 생사 확인해야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그거 듣고 약간 충격받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 1인 가구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 얘 살아있는지 아닌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맞아. 서로 좀 그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정말 근본적인 커뮤니티가 진짜 필요한 거 아닐까. 우리가 뭐, 너 잘 지내니? 안부. 건강은 괜찮니? 밥은 먹었니?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좀 근처에 살아야, 가족이 멀다면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그래도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왜 또 마음이 놓이는 게 있잖아요. 맞아. 우리가 고독사 하면 보통 진짜 7, 80대는 그런 혼자 사는 노인들을 생각하는데, 이거를 찾다가 발견한 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뭐 이런 조례들도 나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뭔 우리랑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네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전반적인 청년, 중년, 노인 생애주기별로 다 고독사에 해당되는 거를 느꼈거든요, 최근에. 고독사. 저 이거 보고 생각난 강남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문열림 센서라던가 TV 셋탑박스를 지원을 해준대요. 그거 뭐 TV 셋탑박스는 무슨 목적이에요? 전원 온오프 정보 같은 게 가나 봐요. 그래서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장기적으로 지정한 게 아닌데 일정 기간 동안 켜지지 않거나 문이 열리지 않거나 하면은 담당 복지사가 온대요. 그러면서 이거 셋탑박스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TV는 볼 수 있고, TV도 지원 사업을 받고,
혹시나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네, 여기서 TV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네, TV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겸사겸사. 겸사겸사 네. 이게 1인 가구의 외로움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또 원래 우리가 2030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2030이랑 1인 가구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왜냐면 20대나 혹은 30대에 학교나 직장 때문에 보통 1인 가구 생활을 많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처음 느껴보는 이제 외로움을 그 전에 느꼈더라도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또 새로운 종류일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가느냐에 따라서도 나는 괜찮은데? 이거랑 나는 너무 힘들다 이거랑 또 되게 갈리고 이게 외로움이 1인 가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다들 이게 처음 겪을 때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1인 가구라고 다 외로운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는 사람, 그러니까 둘이서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룸메를 했는데 이제 둘이 너무 생활해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밖을 나돌아. 집인데 집을 못 들어가.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밤새야 될 일도 없는데 그냥 괜히 학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놀다가 들어가고 근데 이런 게 되게 그런 사실은 경우 많대요. 사실 그렇게 진짜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진짜 쉽지 않으니까 보통은 우리 너무 잘 맞는다 같이 살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술 먹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진지하게 그거를 고민해보지 않고 결정해.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살았을 때 나는 설거지를 밥 먹고 바로 해야 되는데 얘는 뭐 불렸다가 하고 뭐 이게 맞아. 저는 매우 많이 불렸다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주 불어 터지도록 뒀다가 그래야 때가 잘 먹어진다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주 많이 불리는 스타일인데 저 같은 사람이랑 만약에 먹고 바로 설거지 해야 된다는 사람이 같이 살게 되면 서로의 생각 자체가 충돌이 되는 거라서 이런 거를 너무 하나하나 맞춰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랑 친해져서 너무 이렇게 놀 때 재밌어서 술 먹고 기분 좋아서 우리 같이 살자를 많이 하니까 그것부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많이 하는 고민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요새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그런 게 형성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 조건에 교집합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걸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근데 사실 이 너무 많은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건 불가능한 맞아,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걸 또 한편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외롭게 늙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벌써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약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그런 것들을 다 거쳐내야 되는 게 그치. 요즘 약간 충돌을 기피하는 맞아. 현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서 토론을 한다고 치면 토론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많은데 이게 토론이 왜냐면 두 개 양립된 의견이 서로 앞부딪히는 곳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 충돌인데요, 일종의. 이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론도 기피하고 그냥 아예 의견을 내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게 늘고 있다는 걸 어디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햇님처럼 안 맞는 사람을 걸러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받아들여 봤다가 그 안에서 깨지고 상처받고 하다 보니 그 다음에는 그 상처받는 게 싫어서 좀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 모른다? 맞아. 피하는 사람만 계속 피해가다가 나 외로운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내가 싫은 사람을 내가 견딜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면 만약에 몇 가지 조건이 성립이 이게 맞춰지면 다른 거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는가 막 이런 것도 그냥 사람을 많이 만나서 내가 이거는 되네 저거는 진짜 내가 못 견디겠네 막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생각해보면 20, 30대만의 찡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10대, 20대면 뭐 틀려도 막 싸우는 것도 좀 두렵지 않은데 20, 30대 되니까 이미 좀 머리가 붉어졌고 또 이미 안 그래도 뭐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럼 사회생활 하면서 억지로 뭐 유지해야 되는 관계들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뭔가 해야 될 의지가 좀 줄어들었달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 찾는 게 더 힘들고 그럼 좀 더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되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그리고 건축학적으로 좀 고민해본 게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거주 형태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형식을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단독주택 형식에서 이제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층 아파트 몇십 층씩 하는 그런 아파트 형태를 진화하다 보니까 이웃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란 말도 솔직히 요즘은 사성됐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아파트 주거 형태가 일상 속에서 이제 단절을 불러오니까 그것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 친구한테 들은 건데 걔가 베이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빵을 구워가지고 이제 윗집하고 친하니까 그냥 윗집 아래집 옆집 다 돌려야지 하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막 두드려서 저 오늘 빵 구웠는데 드실래요? 하고 이제 건네주는데 옆집 두드렸는데 답상이는 안 받는다고 그러고 그 쫓겨난 심지어 그 경비를 불렀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좀 충격받았겠다. 그 되게 맞아. 순진한 친구들. 근데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웃들이랑 뭐 인사도 안 하는 사이인 건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만나기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맞아. 아파트에 워낙 사람들이 다 이제 생활 패턴 다르고 만날 일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반상회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그래서 아니 그럼 저 궁금한 게 다들 이사할 때 이웃들한테 떡 돌렸어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돌려본 게 언제예요? 혹시 기억나요? 저 지금 본가 이사했을 때 몇 년 전이에요 그때가? 10몇 년 전? 근데 저희 집 그 뒤로 이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저희 엄마는 아마 또 이사했으면 돌렸을 거예요. 햇님은 혹시 기억나요? 저도 처음 이사 왔을 때 근데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살던 곳에서 거의 한 15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이사를 오고 나가고 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나는 게 두세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럼 제가 특이한 건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이사를 올 때만 우리 집도 이사 올 때 했었고 최근에도 어떤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그분들도 떡을 돌리셨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데는 이게 없는 것 같고 당연히 아무래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은 거의 다 4인, 뭐 3인 가족이어서 그런 것 같네요. 이게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혼자 했던 제가 1인 가구로서 이사했던 최근 뭐 한 두세 번은 너무 당연하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옆집에서 문이 열린다. 내가 후다닥 들어가고 막 옆집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안다. 막 이런 옛날에 얘기가 있었죠. 그런 약간 속담 같은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모른 척 해주는 게 예의인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냥 이게 말 그대로 그런 동네도 아니고 빌라 이런 데를 빼고는 거의 없어진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이 전에 이사했던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가 제가 고2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식은떡을 돌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10몇 년 전에는 했었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아파트에서는 제가 어린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엄마 어디 갔을 때 잠깐 저희 봐주시고 막 이런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고 그리고 아까 그 매형님이 말씀하신 듯이 뭐 이웃이나 뭔가 마을 공동체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딱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트렌드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옆집, 윗집, 아랫집 사람들이랑 그렇게 뭔가 소통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서로 피해를 참아주는 사이잖아요.
생활 소음 이런 거. 네, 그래서 음. 어느 정도 그냥 거리가 좀 필요한 게 우리 그러니까 지금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성의 그런 이웃 공동체 문화에 너무 빠져든 건축가들은 이걸 다시 살려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약간 맞아. 그냥 시대가 변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데 굳이 좀 약간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피해를 참아주는 사이? 맞아. 이것도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햇님 윗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막 뭐 헬스하느라고 맨날 쿵쿵거려. 그러면 아 저 사람 또 운동하네. 그냥 이러고 말 거잖아요. 아는 사이라면 이게 맞아. 그렇지. 되게 딜레마가 생기는 게 다 같이 친하면 아유 저 새끼 또 시끄러워.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를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면 예의가 없네. 맞아.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럼 이게 공동체를 되살려서 그거를 그냥 이제 아는 사람끼리 참아주는 이런 것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아예 모른 척하고 살아도 될 만큼 더 방음을 잘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딜레마인 것 무조건 같아. 그런 건축가들처럼 예전에 이웃사촌 문화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좋은 사람이면 이웃사촌 문화를 가지고 가는 거고 이게 아니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사람이면 그런 일상생활을 추구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저희 빌라는 그래도 주민들끼리 서로 다 알고 친한 편이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년간 이거를 겪어보니까 확실히 장점이 있다는 거를 알잖아요. 아까 햇님 사례처럼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면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 저희도 이제 저희는 다 컸지만 가구에서 어린이가 있는 집들은 가끔 봐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서로 뭐 빌려야 되는 게 있다거나 안 그러면 뭐 내가 모르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있다거나 하면 확실히 당장 같은 빌라에 살고 있으면 가깝잖아요. 그래서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적절한 이웃 네트워크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좋기는 해. 맞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도 1인 가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건강 문제 있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데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사실 적절한 이웃 네트워크가 있으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혼자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진짜 혼자 아픈데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가깝게 나의 서로의 안위를 묻고 지낼 수 있는 사이가 있으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이건 또 다른 딜레마인 건데 만약에 이 빌라에 이 너무 공동체 좋잖아요. 이 빌라에 내가 이사 갔어. 난 나를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너무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너무 좋고 하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뭐 아이를 키운다면 이런 식의 오늘은 저 집 아이를 내가 봐줬다면 맞아요. 우리 집 아이를 다른 집에서 나중에는 봐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같은 종류의 기브앤테이크가 맞아. 되는 건데 아무튼 그 가족 구성 자체가 다르거나 이렇게 되면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달라서 맞아. 한쪽이 뭔가 어떻게 보면 자꾸 희생해야 될 수가 있어. 네, 그런 희생이 요구되는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주택 살 때 앞집에 골목에서 놀고 있으면 좀 이렇게 엄마 뭐 어디 나갔었다 이러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이고 맞아, 어릴 때는 거기 그랬어. 가서 밥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도 앞집에 아랫집에 뭐 이렇게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밥 먹이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또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옛날이 당연히 좋았죠. 근데 지금 와서는 내가 아이가 없는니? 맞아. 라이프 스타일이 네. 다르면은 맞아요. 서로 원하는 거 필요한 게 달라지니까. 맞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원하는 관계라고 생각해봤을 때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거를 또 알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충족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되게 기쁜 게 더 큰 맞아,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팟캐스트라는 걸 통해서 만난 분들 그리고 또 이걸 듣고 만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제가 느꼈던 그런 외로움을 좀 해소해주는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느슨한 네트워크라는 표현이 딱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자주 보자, 오래 보자. 가끔씩 오래 보자라는 말인데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보다 보면 사실 할 말이 떨어지거든요. 만나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걸 피해서 한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너 지난주에 뭐 했어? 나 이거 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구 그런 관계 그런 식으로 유지된 관계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혼자 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할 만한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뭐 집 근처에 있다. 그러면 뭐 비번 알려주고 뭐 힘들면 들어가서 쉬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친구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 방금 보배님이 말해서 생각나는데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 그 손담비 씨랑 정려원, 공효진 그 친구들 나왔잖아요. 전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방금 보배님이 말한 것처럼 일단 서로 가까이 살면서 뭐 필요할 때 그래 우리 집에 잠깐 와서 뭐 쉬다가 안 그러면 와서 밥 먹고 가 이런 사이가 될 수 있는 게 다들 이제 뭐 결혼을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저는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살면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뭐 아무리 제가 외로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도 왜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인간이란 동물한테는 어쨌든 필수적인 거고 그래서 필수라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아니 자꾸 말하면 저 사람들과 어린애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나 혼자 산다에서 그걸 보고 너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 관계가. 그래서 앞으로 뭔가 저도 곧 1인 가구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1인 가구 예고. 아니 왜냐면 언젠가는 다 1인 가구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래서 요새 되게 이 팟캐스트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팟캐스트를 왜 하냐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큰 이유가 재밌어서. 맞아 저도 해요. 재밌어서. 이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 근데 사실 그냥 뭐 3-4시간 앉아가지고 떠들고 그냥 조회수 같은 거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맞아. 조회수 이렇게 올랐다 뭐 누가 구독했다 뭐 이런 거 보고 숨스. 사무실에서 숨스 근데 그냥 사실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일이면 그냥 부담도 좀 덜어도 맞아.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재밌는 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뭐 동료이자 친구이자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슨한 네트워크, 느슨한 공동체라는 말을 요즘에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장점들은 살리면서 그래도 나의 공간을 존중해주세요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중받지 못했으면 존중해주세요라는 맞다. 뉘앙스를 그것도 이제 느슨함으로 또 계속 표현을 해가면서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걸까 자꾸 이게 왜 그 존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느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되긴 해요. 얼마나 많이 침해되어 왔는가. 그리고 느슨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손담비 씨 그 얘기한 것처럼 가까운 데 살지만 같은 건물은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은 뭐 친하지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같은 건물이면 마주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왠지 좀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냥 가까운 곳이 좋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같이 있는 시간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그쵸. 필요하니까. 맞아. 같이 있는 게 좋으려면 혼자 있는 시간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같이 있는 시간이 좋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언일세. 진짜 뭐든지 진짜 균형이 그게 중요하다. 균형이 중요해요. 회사 친구도 우리 팀 말고 옆 팀 사람 좋거든. 맞아.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 일은 같이 안 하잖아. 너무 좋아. 맞아. 일이 같이 하면 빡치거든요. 말도 못해 막 어디 뭐 주말에 어디 콘서트 간다 이런 것도 말도 못하고 괜히 그거 가지고 얘가 피곤하나 이럴까봐. 맞아요. 같은 건물 살지는 말자 우리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오늘 저희 8번째 모임에서는 인간관계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원하는 관계나 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이거를 듣고 계시는 친구 여러분도 본인들의 인간관계나 뭐 앞으로 맺고 싶은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모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 서초 친구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